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요, 지방자치의 3요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죠? 지방자치. 예, 3요소라고 하면, 여기에는요, 일단은 구역이 있어야 돼요. 구역. 그리고 여기에 주민이 있어야 되고, 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 안에서의 자치권이 있어야 돼요. 자치권. 이 세 가지가 확보되어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주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주소지를 딴 데로 옮겨 놓으면 내가 주로 여기에 있더라도 내 주소지가 딴 지역에 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거주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주소지만 싹 옮겨 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장전입. 딴 데다 주소지만 옮겨 놓는 거, 그죠? 그 위장전입은 주로 뭐 때문에 하지? 애들 학교 배정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흔하죠. 그거 아니면은 뭐 집투기겠지.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그럴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할 때 위장전입 뭐 이래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 응? 주로 걸리는 게 뭐 위장전입이라든가 뭐 있지? 병역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으로 위장전입을 말을 해요. 아니면 체납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체납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위장전입을 그렇게 우리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볼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이나 뭐 이제 투기 같은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예민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게요,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딱 둬야 되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주민이 되면 이런 이제 거기에서 주민 참여에 그 수단들을 다 이제 행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투표는요, 조금 이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간략하게라도 잠깐 좀 보죠. 우리 필요한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 참여 관련돼서 별도 법들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환법이 있고, 이제 그리고 그 조례 개폐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짜투리들 모아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근데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투표에 관련된 거 명시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례 제정 개폐 개폐 청구권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요, 이때 이제 법 개정하면서 규칙의 개정 폐지 의견 제출권, 요것도 이제 하나가 생긴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입법권에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조례 규칙이잖아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지방의 자치권의 범주를 또 한번 쭉 열거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자치 입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죠. 자치 행정권. 그리고 또 이제 자치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놓고 봤을 적에 자치 입법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조례와 규칙이죠.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제정 그리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재개정권이 있다. 조례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치행정권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는 여기 뭐요? 재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재정 아니야? 재정권 행사하죠. 조직권 행사하죠. 그 다음에 인사권 행사하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경찰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치경찰제 같은 게 이제 도입됐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자치경찰제.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아주 전폭적으로 경찰을 따로 뽑아갖고 우리가 따로 운영한다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만 좀 해봤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경찰 선발은 획일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치경찰 배치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그 결정 사항들을 자치경찰이 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합니다만 자치경찰권이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치사법권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불인정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는 요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랬을 적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자치 입법권이다라고 하면 조례규칙 재개정권이 있는 거고, 주민 참여를 여기다 녹여냈던 게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제정 및 그 다음에 개폐 청구 권한 혹은 의견 개진의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두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주민 감사 청구권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자, 요거는 요 안에 좀 상세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금은요 나이 규정이 거의 다 18세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법마다 조금씩 이제 개정되는 그 속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18세, 19세 규정 이런 것들이 좀 갈라져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세 규정이 왜 이게 기준이 된 거냐면은, 기존에는요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9세로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민 참여의 권한들도 19세로 다 포인팅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18세로 낮춰가지고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18세로 다른 참여의 권한들도 다 하향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 봐보세요. 주민감사 청구는 시도는 300명, 그 다음에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들은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 위반됐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와, 이거 한 문장 언제 끝나? 장난 아니야, 그죠? 예. 이게 법 다루는 사람들의 이게 습관인데, 습관인데, 이게 뭐뭐하였으며 뭐뭐하여 뭐뭐함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끝이 안 나. 접속사를 계속 써가지고요. 끝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의 판결문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페이지가 넘어가, 한 문장이. 장난 아니야. 이것도 기술이야. 근데 이게 비문이죠. 비문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문장의 전달력이 떨어지고. 근데 법을 만들 때에도 여기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문장을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 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끊어읽기 해주시면 됩니다. 끊어읽기. 알아서 끊어읽기. 영어 할 때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시잖아. 독해 연습할 때. 그러니까 이제 끊어읽기를 이 국어에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 얘기가 이거죠. 시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시도는 3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300명 뒤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내에서 라는 말 있죠? 30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이걸 연서한다고 과거에는 표현했는데 이거 연대 서명으로 풀어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경기도가요 3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우리는 주민감사 청구를 250명 기준으로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경기도가 갑자기 우리는 주민감사 청구를, 경기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400명으로 할래. 이거는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죠? 자, 경기도가 경기도 의회의 조례로 조례로 해서 우리는 경기도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그 기준을, 최저선을 250명으로 할래. 그럼 그건 성립돼요, 안 돼요? 성립되잖아. 이 법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00인이 넘지 않는 수.
그죠? 300인 이내의 수에서 기준을 정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250명이면 300인 이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갑자기 이걸 400인으로 자기네는 정하겠대. 경기도에 대한 감사 청구는 400인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건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야. 조례보다 법률이 위에요, 아래에요? 위잖아. 상위법이잖아. 근데 법률에서 뭐라 그랬어? 300인 이내에서 정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걸 400인으로 정하면 이건 위법이죠, 위법. 그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0인 이내 범위에서 알아서 정하면 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든 어디든 뭐 경상북도든 전라남도든 그 300인이 넘지 않는 수에서 조례로 정해놔야 돼. 최저선을. 그럼 경기도가 예를 들어 250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의 주민은 18세 이상 주민 250명 이상만 연대 서명하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돈을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요. 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조예요. 말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시도는 엄청 사이즈 큰 거잖아요. 광역자치단체니까. 그런데도 300인 이내 이렇게 이제 규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200명으로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시처럼 인구가 100만도 넘고 이런 데는 고양시 조례로 고양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 그때 어떻게 정하면 돼요? 200인 이내에서 최저선을 정해주면 돼. 고양시는 예를 들어 180명으로 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성립되죠. 근데 고양시가 고양시 조례로 고양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이거를 250명으로 정했다. 최저선을.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법에서 200명 이내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180명 이런 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80명 이상만 연대 서명, 고양시 주민 중에 18세 이상 주민 중에 180명 이상만 모으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시군 자치구 그랬습니다. 파주시 같은 데는 50만이 안 될걸요, 아직? 한 40만 후반대일 거야. 아마 50만 돌파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 아직. 그래서 40만 대일 텐데 아마 40한 8, 9만 안 될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한 그 정도 되면 그건 어때요? 기타네 여기, 그죠? 그 외에 시군 자치구 여기에 들어가네 50만 이상 안 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150인 이내에서 최저선을 정하래요. 그러니까 파주시는 파주시 조례로 우리 파주시에 대한 어떤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그걸 하려면은 뭐 우리는 100명으로 하겠다. 이건 돼. 근데 파주시가 갑자기 우리도 180명, 옆에 있는 고양시도 180명 기준인데 우리도 쫀심이 있지 180명을 할 거예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주가 정신 차리고 120명을 했다. 그럼 120명 이상의 주민의 연대 서명만 있어도 주민감사 청구가 된다. 이 감사 청구는요, 어때요? 이 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널널한 것 같아요? 되게 널널하지. 이 정도만 연대 서명하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널널한 거 아니야? 근데 감사받는 거는 원래 일상 속에서도 많이 받아. 공무원들은 항상 감사 받아. 정기 감사도 받고 다 받아. 그런데 주민이 봤을 때 이쪽 분야의 감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라고 찔러주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감사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은 인원만으로도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심지어 우리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여기서 어땠어요? 국민감사 청구제도 있었지. 거기는 국가의 어떤 하나의 부처청 같은데 이런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 거야. 거기는 지자체보다 더 위에. 그런데 거기도 숫자가 어땠어요? 18세 이상 국민, 거기는 국민이라고 불러야 되죠? 18세 이상 국민 몇 명 이상? 300명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앞에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앞에 시간에? 기억나셔야지. 그래서 거기서도 기준이 고작 300명이었어. 300명. 300명 이상의 국민이 연대 서명하면 그러면 감사원에다가 이걸 제출하면 그러면은 감사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행안부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300명 이상의 연사만 있으면 행안부 감사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도 기준이 되게 낮은 거죠. 전국 차원에서 300명만 되면 되니까 낮으잖아. 300명 서명 받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않을까? 그죠? 이 감사 청구는 기준이 되게 낮구나. 외웁니다. 지금 300, 200, 150 300, 200, 150 외우세요. 300, 200, 150 외워 빨리빨리. 좀 이따 질문할 거니까. 300, 300, 200, 150 자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300, 200, 150 됐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무튼 독특한 건 이거예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만 딱 두 개로만 나눈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게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 어디다가 그럼 감사 청구하냐? 거기 보니까요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한테 감사 청구를 한다 이 말이야. 광역자치단체보다 위로 가야 되니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청구는 그 위에 있는 주무부 장관, 관계 장관한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 정책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면 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감사해달라고 청구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광역자치단체 장한테 감사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바로 위에 상급단체한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2호에 보면은 주민뿐만 아니라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예? 이 사람들도 여기에다 같이 서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최근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막 선거에도 참여하고 막, 건강보험료도 막 다 잡아쓰고 이거 문제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의 취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는요, 외국인은 안 됩니다, 절대. 외국인은. 에? 그건 우리나라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자치권의 영역에서는 그거 정도야. 요 지역에 거주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 이런 거예요. 혹시 미국에 이민가 있는 뭐 지인들 있습니까?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굳이 뭐 외국 나가 살아 우리나라 잘 사는데. 거의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오히려. 인식이 진짜 바뀌었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열등감 되게 쩔었습니다. 열등감 쩔어가지고 외국말 많이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우리가 선망하는 게 맨날 그 팝송 들으면 세련됐고, 참 그런 것도 있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고정 발라더. 음악을 들어도 발라드만 골라 듣는. 혼자 막 땅 파고 막 숨어들을 정도로 막 우울해지는 이런 음악들을 주로 들었는데 그런 거 들을 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야 이런 걸 듣냐? 아 이 새끼 막 이러면서 거의 고등학생이 뽕짝 듣는 것 같은 취급을 받았어. 거의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지들은 뭐 듣냐면은요 막 그런 헤비메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음악 센 거 그런 거 들으면서 자기 우울감이 있어 막. 난 이런 거 듣는 사람이야. 나 문화적으로 우월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구박과 멸시와 이런 어떤 천대를 뚫고 고정 발라드로서 오랫동안 발라드 음악만 사랑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 옛날에는 그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 사대주의라고 할 만한 그런 정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정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는 외색 문화라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 그래서 일본 문화는 아예 못 보겠어.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어땠었냐면 그때도 애들이 요즘에 재개봉한 슬램덩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갖다가 일본 거잖아요. 일본 거를요 뒷구멍으로 어디서 구해다가 해적판 같은 걸 구해다가 그거 읽으면서 막 좋아하고 그랬다고. 저는 만화도 잘 안 읽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봤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하면서 일본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이었어.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그래갖고요. 그때는 워크맨이라고 합니까? 소니가 만든 그 이동식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이게 워크맨이요. 근데 그 워크맨 카세트에서 이제 CD로 넘어올 때쯤이었어, 그때는. CD 플레이어 같은 거 애들이 막 사서 갖고 다니고 이럴 때인데, 진짜 너무 고리적인 애들, 너무
구시대 저 구석기 시대 인물처럼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빨리빨리 변했어요 이게. 아무튼 근데 그때 소니 워크맨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아이와라고 하는 업체 거를 갖고 다녔는데 그게 지금 뭐 차로 따지면 벤츠와 BMW 정도 돼. 그러니까 벤츠와 BMW 중에 뭐가 더 고급차예요? 그렇잖아. 딱 알잖아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때 소니 이건 비싸서 잘 못 갖고 다녀. 그래서 뭐 아이와라는 좀 중저가형 이걸 갖고 다니는데 그게 우리나라 거 삼성 마이마이 이런 것보다 비쌌지. 비싸가지고 그나마도 일제. 근데 그걸 갖고 다니면 또 한쪽에서 야, 너 일제 쓰냐? 이런 나쁜 놈, 매국노 같은 놈 이런 또 지적도 받으니까 이중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본 차 되게 좋아하는데 맘대로 못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차 사면은 뭐야 쪽발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괜히. 근데 이제 품질은 일본 차 정말 좋다고 뭐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뭐 전자제품은 세계 1등이고 그죠? 요즘에는 삼성 LG 쓰는 거지 누가 소니 써. 그런데 자동차도요 현대 기아차가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는 뭐 자부심 가질만 하죠. 품질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이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달라. 그리고 K-팝이라고 불리는 이게 하나의 장르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J-팝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음악 아니면 일본 음악 들어도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죠? K-팝을 외국에서 다 듣고 그게 세련된 문화다. 미국 거 빼면은 K-팝이지 뭐 지금은. 그렇지 않나?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격세지감이야.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싶어 하고요. 예전에는 이민 나가는 게 약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싶었던 게 진짜 헬조선이야. 근데 지금은 입으로만 헬조선이라 그러지 사실은 외국 나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선망하지 않아.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외국 나가 살고 싶으면 이거 공무원 시험 딱 때려치고 내 방법 알려줄까? 그 국비로요 저기 가가지고 저 앱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자격 취득해봐요 한번. 그럼 국가에서 돈 대주고 그거 가르쳐 주거든. 그걸 취득한 다음에 국가를 배신하는 거야.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 그럼 외국에서 받아준다고 진짜로. 이 기술자가 부족해서 난리야.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 부족해서. 근데 이런 거 알려줘도 잘 안 나가. 왜 안 나가? 아니 우리나라도 기술자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살지 뭐 달라고 외국 가서 살아?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이에요. 우리도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선망해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저는 그걸 느껴. 외국인들이 홍대 같은 데는 당연히 많고요. 홍대는요 얼마 전에 친구 만나러 가봤더니 물반 외국인 반이요. 거의 외국인이야. 그 저녁 때 되면 글로 다 모이나 봐. 예전에 명동쯤 가다가 지금은 이제 더 세련되게 홍대로 온다.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엄청 많아. 빠글빠글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전 세계 인종 다 있는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게 일상 속으로 얼마나 파고들었냐면요. 이 수도권 있잖아요. 외곽에 가도요. 거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요. 심심치 않게 만나. 진짜. 그래서 그게 무슨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 백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냥 흔히 보여,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됐는데 우리 마인드는 어때? 매우 폐쇄적이야. 사실은. 매우 폐쇄적이고 아직도 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웃긴다? 그냥 인종이 다르면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아요? 진짜 그래 근데? 진짜 그러냐고. 그 좀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 로버트 할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알지 않나? 모르나? 그런 사람은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경상도 사투리 배워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야. 얼마 전에 그리고 저기 저 여당에 혁신위원장 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근데 외국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쉽게 말할 때 그래서 외국인이 혁신위원장이 됐네?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자인 걸. 그렇지만 우리는 인종이 다른 외국인이라고 인식해버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구 문제도 절대 해결 못해. 지금 아예 안 날 거잖아. 0.7명밖에 안 날 거잖아, 지금. 그렇게 되는 한은 우리가 다국적 국가가 돼야만 합니다. 그런 속에서요, 우리가 이거 주권의 영역이 아닌 한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주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따기 전 단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미국에 이민 가면요, 영주권자야, 시민권자 이걸 구분했었거든요. 영주권자가 뭐냐면 거기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자격을 취득한 거야. 안 그러면요, 비자 발급받아서, 요즘에 비자가 폐지가 됐지만 미국에 어쨌건 그렇게 장기적으로 있으려면 비자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런 경우 여행만 폐지된 거니까 거의. 그러면은 비자 받아서 그 기간만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영주권을 받으면은 그 곳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국적은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그래서 그 국적을 따려면 가서 뭐 미국 국가 막 외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시험 봐서 시민권을 따야 돼. 그잖아요. 인터뷰하고 이래서 시민권 따야 돼.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랑 똑같은 이치로 우리나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영주 자격만 취득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자는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허용해 줬으니까, 영주의 자격을. 그 정도의 열린 마음을 좀 가집시다. 이게 우리나라 심각해. 앞으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도 따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우리나라가 좋다고 어릴 때부터 꿈꾸고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젊은 사람도 많잖아, 요즘엔. 그러잖아요? 어릴 때 뭐 어떤 공연을 보면서 혹은 뭐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가 나 이 나라에 꼭 살고 싶어 이런 거. 옛날에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좀 윗세대들은 외국에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벌어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런 마인드를 바꾸고 접근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이 법을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다 줘야 되고, 그 인종이 다르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 우리나라 국적자니까, 취득을 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라도 영주권 정도만 가졌어도 뭐는 해줘야 된다? 지방선거, 그 다음에 지방의 주민참여제도, 이런 것들 속에다가는 다 포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취지가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꾸 폐쇄적인 그 마음들이 한쪽으로는 들 수가 있어.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다. 이게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때 하도 당해본 게 있어가지고 유전자에 남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류가 되려고 하면 경계심이 생긴다고. 그런 게 있지만은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기 주민참여제도를 보면 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들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와. 근데 이게 참여 제도가 뭐냐에 따라 갖고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비교해 놓으셔야 돼. 비교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거부감 갖지 마시고,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해 주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갖고 보니까 여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취득을 해야 돼. 영주권을 취득하고 심지어 3년이 경과했대. 그러니까 영주 자격만 취득하고 조금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건. 이렇게 되면 3년 이상 거주했으면 오래 거주하고만. 그런 외국인으로서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주민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죠. 그리고 주민등록대장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인 등록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경우, 근데 이거를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이것도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사 청구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감사를 이미 끝낸 거야. 그러면 감사 청구 들어왔다고 또 해? 같은 사안을? 그럴 이유 없잖아. 그래, 아니면 지금 감사 진행 중이요. 그러면은 냅둬봐요.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러면 돼. 그리고 감사보다 더 센 공권력이 어떤 거예요? 수사에서 재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중이야. 그러면 감사 청구를 했더라도 굳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
수사하고 필요하면 재판에서 처벌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가보세요. 이제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이제 3년 그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그 전에는 2년이었어. 근데 이걸 3년으로 늘렸어. 그러면 이게요,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장한 거죠? 확장한 거야. 그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시효를 주고 뭐 감사 청구하려면 그 안에 해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시효를 3년으로도 벌려준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의 여건을 아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줬죠. 그런데다가 그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까지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 9항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밑줄 있죠? 거기 보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끝내야 된다. 그 60일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가 됩니다. 60일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다만 이제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요 연장도 가능한데 거기까지 밑줄 안 거놨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항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감사 청구하게 됐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 있는지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꼭 물어야 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 이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으로 가볼게요. 이 주민소송은 뭐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제1항에 보면은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에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제가 이거 쭉 읽고 있지만 이게 다요. 돈 문제야. 돈 문제와 관련된 건데 자, 그 다음을 한번 봐보세요. 감사 청구한 주민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걸 꼭 체크하셔야 돼. 감사 청구한 주민은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돈 문제, 재정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 청구했다. 감사 청구는요 재정과 관련된 사안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 청구의 폭은 되게 넓은데 그 중에서도 이 돈 문제였다 이게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요 주민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주민소송이 납세자 소송제도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납세자 소송제도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니까 세금 허투루 썼다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왜 세금 함부로 쓰니? 야 이거요 바로 잡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납세자로서. 근데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소송제도입니다. 소송제도. 법원에 가서 이제 판가름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요 국가 차원에서 납세자 소송제도를 언급할 때는 국민소송이라 그래요. 국민소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것은 주민소송이라 그럽니다. 국민소송과 주민소송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소송제도는 없어.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있지만 국민소송은 없어.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민소송이 없어. 그런데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자면 어때요?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게 주민소송제도도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주민소송제도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지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자격 요건은 감사 청구한 주민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감사 청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감사 청구를 했어. 그런데 그 밑에 봐보세요. 거기 1, 2, 3, 4호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를 들면 60일 이내에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를 안 해줬어.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또 어때요? 60일 이내 처리가 안 됐거나 혹은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처리는 되었는데 감사 결과가 미온적이거나 아니면은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는 뭐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감사를 받은 지자체장이 감사 결과를 수용해서 이거를 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또 시정을 한다고는 하면서 되게 또 미적거려.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그 밑에 1, 2, 3, 4, 5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대목입니다. 됐습니까? 됐지요? 자, 이제 그 정도 해두시고요. 넘어와 보세요. 넘어와 보시면은요, 이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자, 그래서 제25조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죠? 주민소환제도. 자, 그래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갖는데 거기가 진짜 별표 하나 때려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는데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 뽑을 때도 비례대표를 뽑죠. 우리나라는. 그죠? 비례대표는요. 정당 몫으로 주는 거예요. 정당 몫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 응? 영국, 미국은요. 비례대표가 아예 없어. 아예 없는데요. 이거 그냥 어디 이상한 데서 이상한 얘기 듣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야, 비례대표 저 비리의 온상 없애야 돼. 비례대표 무능한 놈들 다 들어오는데 저거 없애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요, 비례대표가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비정치 영역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요, 지역구는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당선되냐? 지역구에서 스킨십 좋은 사람이 당선돼. 그래서 이게 농촌 지역 같은 데는 특히 지역의 유지? 이런 사람들이 당선돼. 그 지역에 뼈대 있는 집안. 이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 좀 웃긴데, 뼈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뼈대 있는 집안, 그럼 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런 집안의 자손이 출마하면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특히 어떤 동네에 가면은 그 지역 성씨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양반 집안 성씨 옛날부터 있는. 그러면 그 문중에서 미뤄져 버립니다. 아니, 이게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 뽑는 제도 맞습니까?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마치 비례대표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만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제도를 하다 보면 잠깐 제가 앞에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1등만 당선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2등, 3등, 4등 한 사람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표를 얻었어. 근데 그 표가 의석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동네에 다수의 의견으로 모여진 사람들은 대표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소수의 의견 쪽에 있는 주민들은요, 어때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못 얻게 되는 셈이에요. 이거는 맞는 겁니까? 의견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류의 의견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우리가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 정치에 반영합니까? 잘못됐잖아요, 이거. 이게 그래서 미국, 영국 제도지만은 한계가 많은 제도예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일 같은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잖아요.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요, 비례대표 중심으로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 국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어떻게 하냐. 정당이 얻은 득표율 있죠?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례대표야.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왜냐면 국회의원 중심으로 보면 국회 의석이 300개인데 그 300개 중에 47개만 비례대표니까
대부분을 지역구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600개의 의석 중에 지역구가 200개쯤 돼. 제 기억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득표율, 걔네는 권역을 나눠서 해. 하기는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 의석을 얻은 만큼 의석을 할당 받아. 득표를 한 만큼, 그 비율만큼 몇 퍼센트 득표했냐에 따라서. 그래 놓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 여기다 끼워 넣어. 끼워 넣고 부족한 사람들을 정당이 추천해서 다 채우고요. 만약에 어떤 정당은 자기네가 득표한 것은 예를 들어 한 20석을 받게 돼 있는데 지역에서 21석이 됐다 그러면 20개밖에 할당 안 됐지만 지역구에서 또 당선됐다니까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니까 21개만 갖고 나머지 뭐 부족한 인원 없으니까 니네는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로만 당선자가 구성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들어 보세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게 비례대표가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미국, 영국 제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지역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로 보완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례대표는 어찌됐거나 이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몫으로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인물투표를 받은 거지만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은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비례대표 좀 감 와요? 왜 하는 건지? 예. 뭐 물론 그거 몰라도 행정학에서는 문제 풀 수 있어. 다만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비례대표는 주민소환 대상 아니야, 이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려. 그러기는 한데 말 나온 김에 민주 시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 비례대표가 어떤 취지인지 원래가.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논의에서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독일 제도를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석이 너무 적으니까, 비례의석이. 그래서 그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준연동이라 그래갖고 약간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원래의 그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무슨 그냥 병립식 비례대표제라고 말하는 거지, 옛날 방식. 그걸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메이저 정당 2군데만 사실은 보정을 받아. 메이저 정당 2군데만 의석률하고 득표율 차이가 나는 걸 보정받고 그 이외의 작은 정당들은요 보정을 못 받아.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너무 깊은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일단 비례대표가 그런 식으로 득표율과 의석률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그건 정당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 대상은 내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자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주민소환법이 따로 있죠? 따로 있어가지고 그 주민소환법을 또 읽어보셔야 돼. 그러면서 조금 더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이제 그 지방자치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요, 우리 정보공개제도 같은 거는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로 먼저 만들어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요게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조례화 규칙 시작하기 전에 뭘 먼저 좀 나눠드리고 그거를 먼저 볼 거냐면, 여기 지금 주민참여제도 관련해가지고 뭐가 지금 있었어요? 주민투표법. 그리고 이제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그죠? 개폐 청구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요 관련된 법, 새로 만들어진 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소환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법령 특강이 모두 끝납니다. 법령 특강을 제가 시간을 더 막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복습도 되고 있죠? 공부하다 보니까. 복습도 할 겸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서너 시간? 3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잡아서 법령 특강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남은 게 법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법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단원별 심화 이론 살짝 다루면서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련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